통일이 과연 좋은 것인가? 분명히 통일되면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3등 시민 취급을 받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네. 굉장히 용감하다고 네. 생각했던 건 이걸 전부 코믹으로 풀었습니다만은 네. 지금 그 금기시 되다시피 한 통일 담론을 네. 이 영화로 던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도예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칸차들의 신의 기계 칸차들입니다. 오늘은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정권 교체와 어느 정도 아니면 밀접한 연관이 있을 법한 영화를 소개하면서 그 영화의 감독과 주연 배우를 모셨습니다. 6월 4일 개봉한 2035 더 그린라이트의 감독 박재인 감독과 여러분 잘 아시죠? 주연 오태경 배우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네. 공개한 그 2035 네. 더 그린라이트가 사실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고요. 네. 2023년인가요? 네. 부천국제 네. 판타지 영화제에서 아주 상당한 화제몰이를 했던 영화라고는 기사에 보니까 네. 있던데 저는 그 전혀 몰랐고 지난번에 여기 저와 함께 책 소개로 김문경 감독 영화처럼 걷고 여행처럼 찍다라는 우리 여기서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정직한 네네. 사람들의 감독. 예. 그 감독과 보니까 이 박재현 감독이 중앙대학교 박사과정 석박사 동문. 예. 석사. 네. 그래서 선생님 하면서 이 영화 얘기를 이렇게 지나가듯이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듣고서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뭐 개봉 전에 이제 스크리너를 통해서 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2035년이라는 설정. 네. 통일 후 10년.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더 그린라이트. 결국에 제가 이제 그린라이트로 제목을 편의상 부르겠습니다만은 이 영화 속에서 그린라이트가 과연 그린라이트의 정체를 찾아가면서 벌어지는 그런 영화인데 일종의 페이크 다큐의 형식을 네. 취했습니다. 그래서 평론가긴 하지만은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배우께서 한번 직접 이 영화는 어떤 영화고 하면서 영화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저희 영화 2035 더 그린라이트는 영화적 설정상 2025년에 어찌어찌한 이유로 통일이 되었어요. 되었고 이제 그 후 10년 후 2035년에 이제 통일이 된 10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을 하자. 이제 그 미국에서 네.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미국 그 방송국에 일을 하고 있던 직원인 한국계 미국인. 아, 스티븐. 스티븐이라는 역할인데 이건 사실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원래는 감독님이 이제 그 스티븐이라는 역할을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로 설정을 하셨었대요. 근데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극 중에서 제가 영어 대사를 좀 써야 됐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교포가 아닙니다. 유학도 가본 적이 없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 교포 분들의 특유의 그 액센트가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감독님이 점점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럼 스티브는 유학을 간 걸로 하자. 라고 이제 설정을 좀 바꿔주셔서. 내부 설정. 내부 설정. 네, 내부 네, 설정.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네가 한국 사람이니 오랜만에 고향도 갈 겸 네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라. 해서 또 이제 야만 가거든요, 스티븐이.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재밌게 이 10년을 기념하는 걸 잘 찍어오겠습니다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에 원래 알고 지내던 이제 VJ를 하는 친구와 둘이 이제 후배죠, 정확하게. 맞아요, 후배죠. 네. 둘이 그냥 조인을 해서 욱신국씨 그냥 엄청 다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서로 캠코더 하나를 들고 네. 자, 과연 10년 전에 통일이 어떤 과정 때문에 이루어졌을까? 그거를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듣다 보니 어떤 비밀스러운 걸 알게 된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점점 그 비밀을 캐는 그 결국에는 그 결과까지 도달을 하는 그러면서 또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굉장한 예상치 해프닝과 못한 비밀. 맞아요. 비밀도 그렇죠? 있고 네. 해프닝도 있고 에피소드도 있고 재미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겪는 네. 그런 영화예요. 설명 되게 잘한다. 네. 그래요? 진짜. 저 약간 힘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들으면서 만약에 영화 평론가인 전채한이 이 영화를
소개됐다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더 잘하셨겠죠.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탁하길 되게 잘해요. 되게 흥미롭게 부끄럽습니다. 상품을 팔 수 있는 어떤 세일즈적 자세로 한 것 같아요. 직업을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사실은 영화가 굉장히 흥미진한 내러티브를 네. 갖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크 다큐 형식을 취하면서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회 또 이 세계와 연관된 많은 문제의식을 이렇게 툭툭 던집니다. 맞아요. 어떤 동기가 있었나요? 이 영화를 하게 된? 그 2035라는 10년 후라는 설정도 흥미로운데, 네. 그것도 같이 좀. 가장 기저에 있는 이유는요. 네. 사실 이제 저희 집안 분 중에 음. 휴전선에 그 고향이 있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네, 예컨대 그 파주 통일전망대에서 보이는 땅이 보여요, 거기.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경기도 장단군이거든요. 근데 경기도 장단군을 반으로 자르면 반은 DMZ 안에 있고요. 반은 DMZ 이남에 우리 남한 땅에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 집안 어른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 통일 얘기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예전부터. 예, 그러니까 뭐 통일되면은 저 고향에 가야지 뭐 이런 느낌의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북한 사람들의 입장이라든가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다양하게 들은 편입니다. 동년배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런 것 때문에 막연하게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2017년에 사실은 원래 촬영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영화 홍부라는 영화를 찍고 홍부? 예, 홍부라는 영화를 찍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잠시 쉬게 됐습니다. 쉬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연출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 예전부터도 연출을 해보고 싶었지만 지금 기회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출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진흥위원회에 그 독립영화 제작 지원에 넣었는데 이제 된 거죠, 이 이야기가. 예. 근데 그 이야기가 그때는 단순히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통일이 과연 좋은 것인가, 통일이 과연 우리나라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또는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페이크 다큐멘터리였어요. 예, 원래는.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 북한어 통역하시는 분들도 여러 명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게 통일되었을 때에 북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영화에서 나오는데, 분명히 통일되면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3등 시민 취급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3등 시민. 네. 굉장히 그 네. 삼등심이라는 네. 그 영화 속 표현이 네. 가슴이 아팠어요. 네. 이번에 네. 사실 대선에서도 네. 권영국 후보가 네. 차별금지법 쟁점을 네. 던지니까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이재명 당시 후보, 현 대통령도 네. 거기서 직답을 못하고 네.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근데 이게 결국엔 차별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차별이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세상에 어떤 차별도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 네. 대목에서 굉장히 가슴이 사실 아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문제의식을 네. 이제 담았는데, 저는 이제 60대잖아요. 네. 60대는 통일에 대한 절대적 열망이 있습니다. 네. 젊은 실향민, 우리 아버님이 이제 황해도 이북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 실향 의식 없이 저는 성장을 했지만, 저는 네, 네. 실향민의 결국에는 후예인데, 네. 사실 우리 그 젊은 친구들, 뭐 20, 30대, 30대들은 통일이 필요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그 지난 정권까지는 통일에 대한 그 논의 자체가 거의 금기시대다시피 한. 네네. 그래서 이 영화가 네. 굉장히 용감하다라고 네. 생각했던 건, 이걸 전부 코믹으로 풀었습니다만은 네. 지금 그 금기시되다시피 한 통일 담론을 네. 이 영화로 던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도예요. 이게 저예산 독립영화잖아요. 네. 근데 빵빵한 베테랑 연기자들이 나와줘요. 맞아요. 기주봉 선생을 비롯해서 맞아요. 우리 며칠 전에 네. 제가 좋아해서 만난 정희 정인기 선생, 선배님. 술 한잔 네. 마신 네. 정희 배우도 네. 그렇고, 또 제가 좋아하는 박노식 배우도 네. 맞아요. 네. 박월 선배 그렇고.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분들이 아마 그 연배가 있는 분들은 어떤 이런 통일에 대한 이 맞아요. 감독의 문제의식, 이 작가의 문제의식에 맞아요. 동의해서 네. 뭐 출연료 얼마나 받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네. 힘을 실어줘야 된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영화가 아름다웠습니다. 네. 그런 네. 점에서 네. 그 언제부터인가 그 우리 잘 나가는 스타들도, 우리 화란의 송중기도 그렇고 네.
이렇게 뭔가 또 이희준 배우, 고봉수 감독의 굴레굴레의 그 이희준도 그렇고 자기의 그 몸값과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서 만들어진 영화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굉장히 이 영화가 그런 점에서 좋았고 사실 오태경 씨 같은 경우는 2000년대 그 알포이트 같은 경우는 그 대표작이잖아요. 주연으로. 장병장.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올드보이. 아, 그럼요. 올드보이에서 네, 그 네. 대수의 어린 여. 맞아요. 그리고 뭐 또 최근에 이제 2023년인가요? 조태꾼가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그 매불쇼에서도 네, 이제 소개한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그래서 오태경 씨가 같이 나온 것도 네. 아마 그런 문제의식도 공유를 했다고 봅니다. 물론 두 사람의 관계도 있겠지만. 근데 다들 되게 네. 통쾌하게 네. 그 내용의 동의를 다 해주셨어요. 되게 네. 정확하게 네, 찝어주시죠. 지금 되게 그분들이 말씀하신 기라성 같은 기종 선배나 정인기 선배나 박노식 선배 같은 분들이 내용에 동의를 해주셨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지금 꼭 그 필요한 영화다. 이 영화는 필요하다. 예컨대 사실 저의 영화는 디스트릭트 9 같이 찍고 싶었거든요. 디스트릭트 9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이 추락을 해서 외계인이 차별받는 아이러니한 영화잖아요. 초반에 그 영화 초반에 되게 파운드 푸티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외계인이 차별받는 듯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도 나오는데 정말 저는 그렇게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말하자면 꼬실 때도 나는 그렇게 찍고 싶다. 나는 비록 굉장히 저예산으로 찍지만 절대 이 예산 같지 않게 나오려면 당신이 출연을 해야 된다. 내 영화에. 내 영화에는 배우가 곧 미술이고 배우가 곧 연출이고 배우가 곧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꽂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 출연하신 모든 분들이 뭐 네. 다 연기를 워낙 잘하긴 하지만 네. 굉장히 그 기꺼운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 출연을 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근데 사실 이 영화에 되게 중요한 주제를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역사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북한 사람들의 불평등 그리고 주인공 스티븐이 가지고 있는 불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충돌해서 결국에는 영화 마지막에 파국을 맞거든요.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비논리적인 이유로 우리의 역사와 우리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라는 게 사실 이 영화의 되게 큰 불평등은 주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네. 무엇보다 중요하죠. 네. 정의와 평등은. 네. 사실 요즘 그 10대부터 20, 30대들의 청년들이 네, 우리 기성세대한테 갖는 가장 큰 불만이 그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평등하지 네, 않다라는, 정의롭지 네. 않다라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들 식으로 좀 과격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 평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의 어떤 문제의식이 절절히 와닿았다. 네. 그리고 이런 영화가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마케팅이 따라주고 그랬으면은 좀 더 많은 관객들이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안 되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통일 이슈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코믹 장치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거냐면은 이 통일이라는 무거운 주제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거리를 뜨게 하는 그런 장치를 네. 작동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성찰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점에서 작가이자 감독이 의도한 바가 그런 점에서 아주 잘 네. 드러났고 그것을 워낙 출중한 연기들로 네. 잘 소화됐어요. 더 그린라이트가 보여준 이 문제의식이 그냥 단순히 통일에 대한 어떤 극화를 넘어서서 우리 감독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잘 그려졌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네. 문제작이다라고 저 한방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오토영 배우를 이 영화에서 만난 거 굉장히 감사하고, 저는 이제 박재훈 감독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돼서, 앞으로 이제 박재훈 감독의 차기작을 포함한 미래에 대해서 관심 갖고, 평론가로서 계속 이제 응원을 할 건데, 오토영 배우도 이번 이 영화를 보면서 앞으로 좀 응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보신 시청자들에게 배우로서, 한마디. 감독으로서 바라는 말을 한 말씀 전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네. 먼저 하시죠. 이 영화는 작지만 매운 영화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데 몇백억짜리 영화보다 더 큽니다. 이 영화의 세계관은 훨씬 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계속 다음 영화도 만들 것이지만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십시오. 네, 이제 6월 4일 2035 더 그린라이트가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마 상영관을 찾아보시기도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서울에서도 전국적으로도.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다른 분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영화의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영화가 작진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기대해 주시고 조금은 관심 가져주시고 영화를 찾아보시기가 매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관심 가져서 한 번쯤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더 있는 다른 독립영화, 저예산 영화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아주 적합하게 영화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작지만 작지 않고 크다라는 거에 전적으로 동일하고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기회가 되면은 다시 좀 70억 뭐 또 100억 넘는 큰 영화로 리메이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화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그 두 분과 함께한 이 자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